요즘에 공복 올리브유, 공복 레몬물 이런 게 완전 20대 사이에서도 유행인데요. 일명 올레샷이라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은 게 노화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 이건 진짠가요? 예, 근데 왜 저는 이제 공복에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 SNS에 가장 많이 뜨는 건강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죠? 저 속 노화 아니면 혈당 잡는 법?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항노화, 역노화 이게 요즘 2030의 이슈예요. 사실 교수님 이 노화를 되돌린다. 이게 사실 항노화, 역노화 이런 것들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사실 맞나요? 아직까지 노화라는 정의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생리학적 변화를 일컫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포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그러니까 DNA의 끝에 달린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완전한 역노화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 방법들은 사실상 노화를 역행하는 느낌인 것보다는 일부 기능이 조금 더 천천히 느리게 노화되는 방법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본 게 있다는 말씀이신데 은빈 씨 좀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본 게 있는데 최근에 일본 여행 갔을 때 NMN 영양제 광고가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세포 노화를 멈춘다고 쓰여져 있어서 혹해서 비싸지만 이제 부모님 선물로 사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NMN이라는 게 N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 M이라는 게 이제 모노뉴클레오티드의 이제 MN이라는 건데 우리 몸에 이제 NA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쓰여지는 효소가 되겠는데 이 효소의 전 단계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쥐와 같은 설치류 대상 동물 실험에서 에너지 대사 개선을 정말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화를 느리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이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히도 이 쥐에서 일어났던 이런 노화를 늦추는 이런 효과들이 사람한테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 NMN 자체의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들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는 이제 NMN 같은 경우는 이 성분마다 담긴 함량도 다르고요. 또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약 아래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NMN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명확성이 아직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공복 올리브유, 공복 레몬물 이런 게 완전 20대 사이에서도 유행인데요. 핫하죠. 네, 일명 올레샷이라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은 게 노화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 이건 진짠가요? 그 올리브유가 이제 오메가 9이라는 게 많고요. 뭐 폴리페놀,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들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레몬도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 이제 왜 저는 이제 공복에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 공복 때 기름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산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뭐 위가 자극을 받아서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좀 위가 예민한 사람들은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식사와 함께 저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공복 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도 좋아질 수가 있고 위나 장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역시 이게 공복에 먹는다고 뭐 별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거는 뭐 굳이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 기름 성분들을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이 조금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위에 배출이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빨리 안 오릅니다. 오히려 기름들이 그래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늦추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름 자체가 우리 윤활유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담낭에 있는 효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장 기능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공복에 먹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뭐 노화를 느리게 한다든지 항노의 효과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요. 자가혈 줄기세포 주사. 킴 카다시안이나 할리우드 배우들도 이걸로 이제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엄청 핫해요. 사실 진짜 인터넷에 보면 피를 바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뭔가 과학적인 것 같아요. 뭔가 수혈을 통해서도 피를 바꾸는 것 같고 이건 진짜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이 자가혈 줄기세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PRP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절에 주사하는 이제 자가혈 혈소판 농축액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관절이나 뭐 두피, 피부 이런 데 이제 주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장 인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회복을 좀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진짜 줄기세포 주사인데 뭐 지방이라든지 골수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자체를 이제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가 기능이 떨어졌던 장기로 이렇게 찾아가서 다시 만들어준다는 이런 개념인데, 뭐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이 면역 조절 또는 이 조직에 대한 환경을 도와주는 이런 개선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우리 피를 넣는 이 주사랑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줄기세포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상당히 다른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는 실제로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PRP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증 감소를 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 기능도 좀 개선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 이제 두피에 맞으면은 뭐 모발의 굵기나 밀도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보고들도 있고, 둘 다 이제 좀 단기적인 개선인 거죠. 관절의 경우에도 원래 관절을 보호하고 쉬게 하는 재활 치료가 우선이고, 이런 것들은 보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피에 대한 뭐 모발의 굵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탈모를 방지하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뭐 미녹시딜이라든지 피나스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하라라고 말하기 힘든 건데요. 아무래도 주사인데다가 이게 또 잘못하면 상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기관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잘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우리가 예방접종도 깨끗한 건데도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사들은 뭐 붓는다라든지 주사 부위가 아프다든지 오히려 염증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은민 씨도 들어봤을 텐데 이 사실 저는 배부른 게 좋은데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하면 좀 이 노화를 좀 늦춘다거나 아니면 막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얼마를 먹어야지 이게 그 동물 실험에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근거가 많은 게 사실 소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소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이 노화를 빠르게 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인 이제 소식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비만이잖아요. 예, 배부르게 먹는 이런 습관들, 과식하면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죠. 염증 올라가게 되죠. 활성산소 많아지죠. 이런 것 때문에 노화가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식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구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소식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 요즘 이제 보면 흰머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흰머리도 노화의 증상이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새하얘진다. 요즘 들어보셨지 않나요? 이건 사실인가요? 저는 머리를 안 써서 그러면 머리가 네, 흰머리는 대부분이 유전이고요. 네, 부모님이 흰머리가 많으면 나도 빨리 흰머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죠. 그리고 너무 과한 스트레스는 실제로 흰머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많이 쓴다고 흰머리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일이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노화 방법이라고 하면 여전히 뭐겠습니까? 운동, 수면,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피부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꽂으라면 자외선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 좀 더 나은 효과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유행하는 이 항노화법보다는 역시 기본 생활 습관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원탑은 자외선 차단이다. 관리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까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